마음이 나는 피해자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한 고통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감정을 피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길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붙잡지 않는 삶입니다. 이 책은 거창한 답을 내리려 하지 않아요. 다만 아주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서 괜찮다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오래도록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고도 생각에서 벗어나기. 모든 생명체의 형상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으로도 모습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어떤 이미지로도 그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는 나의 현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지금 내가 느끼는 존재감을 통해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라는 단어에서 실제 존재에 닿기까지는 단 한 걸음, 아니 한 찰나입니다. 존재는 모든 형태 너머에 있으며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본질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 생각, 마음, 기억, 경험 등으로 구성된 나를 넘어서는 내면의 원초적인 자아이자 진정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존재에 깨어남은 그런 방식으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나려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만 드러납니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초인적인 경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고는 그것을 멀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존재와 하나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으며 전체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휘말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이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흘러가며 그 흐름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고통조차 어느새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존재와 연결된 내면의 고요함에 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개념을 만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단어를 붙이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자신과 존재 사이를, 나와 다른 존재 사이를, 나와 자연 사이를, 나와 신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형상 안에 담긴 중요한 진실은 가려집니다. 나의 모든 존재,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비로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새 알게 될 거예요.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입니다. 단순한 자기 인식이나 사고가 아니라 마음을 초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체험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과 지켜보는 나가 함께 인식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자아, 존재로서의 현존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생각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괴롭히던 오랜 시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속에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게 몇 초간만 열릴 수 있지만 점차 그 공간은 더 길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면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 본래의 나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요함과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이 세상 것이 아닌 지극한 평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섬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존재의 기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면의 연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집니다. 나는 완전히 현존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도 한층 맑고 강해집니다. 깨어 있을수록 나는 순수한 의식, 곧 존재 자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의식 상태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결국 또 다른 개념 속에 갇히게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순수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 순간 충만한 기쁨 속에 고요함이 함께 머뭅니다. 생각, 감정, 몸, 외적인 상황들은 이전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평화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형상의 외적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온, 자비와 지혜, 탁월함과 평화, 모든 이타적인 본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존 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나이며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도 현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활동과 의식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의식은 오히려 예민하게 끼어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씻을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와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물소리,
손에 닿는 감촉,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까지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동차에 탈 때도 차문을 열고 자리에 앉은 뒤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현존이 깨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그 사이의 틈, 즉 공간을 만들 때마다 존재로서의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이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듯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합니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습니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요.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에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됩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닙니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더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선택은 때로 즉시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축복과 번영, 평화와 온전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하지만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집중하는 건가? 생각을 멈춘다는 건가?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는 건가? 붙잡지 않는 삶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깨어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단순히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생각보다 좀 단순하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 나는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요. 이 짧은 문장을 곱시다 보면은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수많은 감정과 기억, 역할들, 그것들이 전부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단순히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존재일 뿐이구나. 그 깨달음은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고통을 반복할까요? 왜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도 불안할까요? 왜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무너질까요? 톨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을 떠나는 데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불안한 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괴로운 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아닌 곳에서만 자랍니다. 혹시 지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아,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구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없이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렁이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책의 제목처럼 삶은 붙잡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진짜 삶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습니다. 진짜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한 책 붙잡지 않는 삶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 읽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각, 그 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도 잠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굿나잇.